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고급 앵무새 육종 서적 전문 출판사 비올로지스타입니다. 저는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와를 저술하고 앵무새의 심리와 행동을 공역한 앵무새 전문가 심용주 박사입니다. 제가 연구 때문에 지금 브라질 상파울루로 온 지 한 4년 가까이 돼서 국내에서는 요즘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사를 드린 이유는 바로 저희 출판사 제가 설립한 비올로지스타에서 출간한 두 번째 작품 화이트 코카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이제 처음 출간이 됐고 벌써 출간된 지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더 널리 화이트 코카투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그런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하신 분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얇습니다. 아주 얇습니다.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불과 한 130페이지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얇은 책이지만 코카투, 즉 유황앵무라고 하죠. 한국은 통상 그 코카투 중에서도 화이트 코카투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으로 전무후무한 국제적인 판매 부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코카투는 워낙 많은 그 애조가들에게 사랑을 받는 종이기 때문에 코카투와 관련된 책이 약 10여 종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전 세계 최소한 영어로 된 책은 다 봤습니다. 코카투와 관련 책을 다 봤지만 이만한 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앵무새 전문가고 앵무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고급 정보를 전달하자는 목적으로 제 출판사 비올로지스타를 설립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껍적한 내용을 다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화이트 코카투를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고 이 책이 아니면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책을 찾다 보니 이제 이 책을 찾게 됐고 이 책은 저희 출판사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많이 계약하고 있는 호주의 ABK 오스트레일리안 버드키퍼스 출판사로부터 한 권을 구매해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는 최초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화이트 코카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호주에서 자생하는 자생종 화이트 코카투를 더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기타 다른 코카투에 대해서는 이 책을 보면 안 되냐는 건 아닙니다. 화이트 코카투는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지고 지리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 하나만으로도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다른 종에 대해서 충분한 커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서퍼크레스트 코카투, 가장 대표적인 코카투라고 볼 수 있죠. 화이트 코카투라고. 그 다음에 코렐라 계열 중에서 숏비드 코렐라하고 이스턴 롱빌드 코렐라.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황앵무, 코카투 내에서도 남다른 특성을 가진 앵무새입니다. 특히 이제 땅에 굴을 파는 것으로 굴을 파고 둥지를 만드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최근에 수입되어서 많은 사용을 받고 있는 이른바 핑크 코카투계열. 핑크 코카투도 화이트 코카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이저 미첼하고 갈라 코카투 이렇게 약 6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다른 코카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물론 이제 블랙 코카투는 저희가 별도의 시리즈로 낼 예정이기 때문에 블랙 코카투에 대한 내용은 저희 쪽에서 별도로 나오는 블랙 코카투라는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 또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또는 일반 사육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약간 비중이 작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기존에 출간한 앵무새의 심리와 행동이라든지 또는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으실 것이고 종의 특성과 관련해서 이 책은 1장에선 일반 관리 어떻게 개체를 구입하고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고 개체를 어떻게 옮기고 핸들링은 어떻게 하고 관찰은 어떻게 하고 특히 반려주로서는 어떤 특성이 있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코카투를 키우기 위한 사육시설 코카투는 워낙 통상 대형종으로 알려져 있고 중소형종을 키우느라도
불이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육장 관련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 야외 케이지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그 조건은 무엇이고 반려동물로서 코카투를 키운다면 동시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횃대라든지 케이지 내부 외부 환경 안전 등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은 급여 영양으로 코카투에게 필요한 주요 영양분과 사료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심도 깊게 논하고 있습니다. 4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번식. 한 10여 년부터 간간히 코카투 계열이 국내에서 번식이 되고 있긴 하지만 모두가 번식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번식에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한두 종은 번식에 성공하지만 나머지 종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코카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번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쌍은 어떻게 맞춰야지, 둥지 상자는 통나무 둥지로 해야 되는지 또는 합판을 이용해야 되는지 또는 금속재를 이용해야 되는지, 인공 부화는 어떻게 하는지, 인공 육추라든지 암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5장은 일반적인 질병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런 앵무새 수의학에서 코카투에게도 해당되는 주요한 질병을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코카투에게 호발하는 일상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카투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먹이를 찾아먹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 그런 이제 습성에서 기인하는 각종寄생충이라든지 어떤 원충, 그다음에 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 깊게 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스페라길루스라든지 칸지다 같은 진균 감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건 이제 실내 사육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데, 또는 그 하절기에 습도가 높아지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에서 논의하고, 특히 이제 이 코카투 계열에서 호발하는 서커 바이러스 관련된 질병이라든지 또는 폴리오마 바이러스 관련된 질병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요 종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이 책에서 다룬 주요 종, 서퍼 크레스티드, 숏빌드 코렐라, 이스턴 롱빌드 코렐라, 웨스턴 롱빌드 코렐라, 메이저 미첼, 갈라와 같은 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카투 정말 아름답고 애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새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코카투 전문가, 전문 사육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하는 화이트 코카투, 여러분에게 화이트 코카투, 코카투와 관련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올로지스타의 심용주 박사였습니다.